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켰다고 밝혔는데요. 네. 정상외교의 완전 복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가장 큰 것은 코리아 백, 한국이 돌아왔다. 네.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정상 외교가 재가동되는 것입니다. 이틀간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고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무역, 투자, 통상, 또 공급망, 에너지 등 실질 협력이 진전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정상 외교에 대비한 이재명 대통령은 학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 또 AI와 관련해서 두 차례 또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서 SNS에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 신호탄이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제사회의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킨 것이다. 말 그대로 코리아 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양국의 정상이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를 논의한 점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깝고도 먼 나라. 하지만 너무나 가깝다. 네. 왜냐하면 앞마당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 분위기는 또 훈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죠. 그래서 성숙한 관계, 더 단단한 관계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또 되살렸는데요. 전화 통화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더 성숙하고 견고한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모두 발언에서 과거사 언급 없이 미래의 생산적 관계를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정세를 언급하면서 안보 협력에 대한 의중도 밝혔고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위기 대응을 같이 해나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한미일 공조 유지 또 발전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네.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한일 간이 얼마나 가깝느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셔틀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또 한국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 2, 3개월 만에 하는 바로 이 셔틀 외교의 이 관계가 복원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 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1박 3일 동안 9개 나라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기도 했고 또 여러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정상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다자 외교의 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단순히 이제 특정 국가의 정상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정상과 함께한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파트너십을 재확인한 것인데 말 그대로 강행군이었습니다. 네.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공조에 방점을 찍었고요. 캐나다 도착 2시간 만에 남아공 또 호주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G7 둘째 날에는 영국 또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7개국 정상과 회담을 사실 이게 상당히 회담을 해본 그런 어떤 경험담을 읽어보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차 적응할 겨를도 없이 바로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만난 것인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FTA 개정 문제의 진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국과 영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한미 FTA 자유무역에 있어서 영국과 좀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G7 회의 이 주최국인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는 안보, AI 등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남아공, 호주와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교역과 또 방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또 호주나 또 남아공의 경우에는 각 대륙별로 이 아주 강력한 또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방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거예요.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 도약인데 모디 총리가 또 2000년 전 이 박혁교세 또 이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 왕과 또 허황옥의 이야기도 하면서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더 또 친밀한 그런 또 이야기의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여러 에피소드를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력이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친근한 이런 이 친화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자 외교라는 것은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처음 만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정상들과 20분에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교를 다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좀 자리를 착각했죠. 또 상석을 또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일 정상이 또 웃음 속에서 서로 또 하면서 자리를 위치를 바꿔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룰라 대통령과는 정말 브로맨스 아닌가. 서로 이렇게 또 허리를 감싸면서 네. 마치 오랫동안 만났던 관계처럼. 근데 특히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브라질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리엔트식에 근무하면서 이 프레스 기계에 눌렸던 상당히 좀 아픈 이야기죠. 이야기를 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또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또 밀착 외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삼국 정상 만남도 하는데 룰라, 마크롱 또 이 두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또 친밀감을 드러냈는데 이 오찬 회의에서는 바로 옆자리가 또 마크롱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멕시코 대통령 셰인바움 여성 대통령입니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렇게 소통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높은 지지율 비결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멕시코 국민들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바로 셰인바움 대통령. 항공기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 이런 또 네. 이야기도 있죠. 인도 총리에게는 또 항공기 이번에 사고했습니다. 네. 그 위로도 전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도 활용하고 격이 없는 대화에서 또 시종일관 또 미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100마디 말보다도 미소 한 번이 더 중요하고 계속해서 미소를 이렇게 짓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정상회담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빨리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빨리 극거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기후.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귀국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이유였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17일 원래는 현지 시각으로 아침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서 무산이 됐는데 백악관은 중동 상황 때문에 조기 귀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이기 때문에 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나토 정상회의가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있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확정하게 된다면은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긍정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긴 했지만 네. 참석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대체로 참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자외교의 맛을 이번에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만큼 오늘 내일 중으로는 너무 이제 왜냐하면 가는 것을 또 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내일 중으로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그러면 또 우리가 이준 열사를 또 네. 기억하게 되죠. 나토 참석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 취임 첫 달 2주 연속으로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왕성한 외교 활동이 되는 것인데 나토 32개국 또 IP 인도 태평양 국가 공동회의가 정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토 32개국에다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것이 이제 인도 퍼시픽 4개의 국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유럽의 경우에 이제 주축되는 국가들이 주로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방산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나토에 참석하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일정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또 상당히 또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익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